안녕하세요. 연예인 이기루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다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신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쏠쏠한 교통상식,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물 피해와 관련된 보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물 피해라는 것은 차량이나 그 밖에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에 어떤 파손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뜻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에 파손이 생기면 그 수리비 상당액은 당연한 손해로서 보상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리비 외에도 자동차 보험의 대물보상 약관에 따르면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 또는 교통비 이런 것들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고요. 자가용 차량의 경우에는 동급 CC에 해당하는 렌터카를 빌리는 렌터카 비용과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고요. 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휴차 손해까지도 보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대물 피해 관련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손해가 한 가지 있는데요. 격락 손해라는 겁니다. 격락 손해, 격이 떨어져서 발생한 손해라는 뜻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자동차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중고차의 시세가 사고 이력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통상손해에 포함해서 보험금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보험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있은 이후로 보험사에서도 경락손해를 측정을 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경락손해 보상금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의 10% 정도 가액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 가액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상 금액이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요즘 고가의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경락손해 금액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락손해가 중고차로 나중에 차량을 매도할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다가 대물 피해를 당했을 때 이 경락손해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인보상이라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상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뜻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인 피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손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손해, 두 번째는 소극손해, 세 번째는 위자료인데요. 적극손해는 내 몸에 발생한 어떤 상해에 대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들어가는 치료비 또는 보조구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소극손해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또는 후유 장애가 남아서 장애율로 인해서 일을 좀 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즉 내가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일실 수익에 대한 손해를 소극손해라고 합니다. 위자료는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기타 다른 사정들로 인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인 피해나 대물 피해 같은 경우에 이런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보험사와 어떤 협상을 하게 되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적정한 금액인지 참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보험사에서는 이런 일반인들의 어떤 무지를 이용을 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손해배상금 합의를 마치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서를 한번 작성하게 되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부재소 특약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렇게 합의서를 한번 잘못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그 금액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큰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어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차량의 파손이 너무 커서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폐차를 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차량을 폐차를 하게 되면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보험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취득세, 등록세 지원은요, 차량의 사고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령 차를 신차의 가격이 3천만 원짜리 차량인데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가액이 2천만 원으로 평가된다라고 하면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폐차를 하는 경우에 그런 취득세, 등록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본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낫다,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고 처리로 인해서 할증되는 보험료와 내가 직접 부담하게 됐을 때 지급해야 되는 수리비라든가 손해배상 금액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은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 할증이 30만 원이 붙게 되는데 직접 사고 수리를 하면서 배상을 하게 되면 20만 원 정도가 든다 라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자비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보험료 할증이 되는 금액이 내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손해배상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험 처리를 했다고 하면 환입제도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할증된 보험료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보험 처리를 했을 때 보험사에서 지급한 금액만큼을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로 환급을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보험 처리가 됐던 부분을 되돌리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보험 처리를 했던 이력이 사라지고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경미한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할증이 심하게 붙어서 오히려 보험 처리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면 꼭 이 환입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아두면 쏠쏠한 교통상식, 보험금 청구, 또 피해 보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와 협상을 할 때 어떤 부분들 고려를 하면 되는지 좀 알고 계시면 보험사에서도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상식들에 더해서 진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아두면 쏠쏠한 교통상식은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